전 보상 원칙의 예외인데 이렇게 채권을 받으면 할인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걸 계속 또 가져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걸 할인받으면 사실 유동성이 다 풀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부재지주들은 현금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50억짜리 하고 1억은 뭐 대토 보상을 하든지 현금 보상을 하든지 한 다음에 49억에 해당하는 채권을 받아서 바로 몇 프로 할인율로 해서 할인해버리는, 그러면 이게 사실 유동성 억제 효과가 없어지니까 이 부분을 한번 만기까지 보유하도록 유도해보자. 그럼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느냐. 그래서 현재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할 때 용지보상 채권으로 만기 보유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가 세금 혜택 감면을 부여하고 있고, 근데 이게 뭐 얼마나 뭐 클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유동성 억제 효과를 갖지 못하는 거에 대한 대비 내지는 대안으로서 이제 토지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수권 보상채권 및 보상채권 리츠 제도를 도입하는 거고, 현재는 대토 보상 리츠만 있지만 보상채권 리츠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관련법, 특히 부동산 투자자법에 몇 개 조항이 조정되거나 신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용지보상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추가적인 유인을 제공하고 유동성 억제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에 한해서 특약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일정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토지 매수권이 부여되는 용지보상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채권 리츠 또는 혼합형 대토보상권과 보상채권 리츠가 혼합되는 그 리츠에 출시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서 이 부분을 끝까지 3년 또는 5년 만기까지 보유하는 그 보상채권자들에 대해서는 토지 매수권을 행사한 다음에 개발이익을 공유해서 일정 정도 인센티브를 주자라는 방안이 유력하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 약간 법률적인 부분인데 과연 이런 토지 매수권 보상채권이 발행이 가능하냐, 특히 LH공사에서 이런 것들을 발행할 수 있냐를 검토를 했는데 이거는 자본시장 보상 파생결합증권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반드시 금융투자업자만이 발행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지 않아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됐고요. 그래서 앞에 내용은 약간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 일단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지 않아서 LH공사도 별도의 LH법 개정 없이 발행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냈고요. 그러면 구체적 형태를 보시면 이제 보상채권을 보상채권 리츠에 현물 투자하는 경우에 하나여 토지 매수권이 부여된 형태의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받은 채권을 끝까지 보유하면은 이제 토지 매수권을 준다고 하면 이거를 할인율에 따라 할인을 하지 않고 채권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을까, 이로 인하여 유동성이 좀 억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근데 또 이제 어떤 형평성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게 보상채권 리츠에 채권을 현물 취자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어떤 재산 운용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보상채권 리츠의 주주가 뭐 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유동성을 확보하지 않고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뭐 큰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라든가 이런 쪽에만 이익을 주는 제도가 아니냐라는 또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매수권부 보상채권의 만기와 용지공급 시점이 불일치할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3년이나 5년인데 용지공급 시점은 예정은 3년이나 5년이지만 더 늘어지거나 아니면 사업이 잘 진행되고 해서 더 빨리 만기 이전에 이제 용지가 공급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채권의
어떤 만기를 일정 정도 연장하거나 또는 단축할 수 있는 형태로 발행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상채권 이제 구조화를 위해서 필요한 법령 개정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관련한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그 필요한 그 개정 사항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불특법에 여태껏 나와 있지 않았던 보상채권 리츠에 관한 사항들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법령 개정 사항들이고 이건 좀 그 법률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인데 저희가 이제 국토부하고 LH 분들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상채권 리츠 역시 영업인가에 관해서 신속 영업인가, 그 예비 영업인가 등의 어떤 신속 절차를 에 관한 특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실무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게 토지 매수권 부여비를 얼마나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요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토보상권자들은 나는 아예 대토보상 신청합니다. 현금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채권 리츠의 보상채권 소유자들은 하나의 옵션이 더 있는 거거든요. 토지 매수권이라는 옵션이. 그러니까 옵션 하나 더 가지면 토지가 더 좋다고 한다면 토지의 그 비율은 좀 낮아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니냐. 그런 그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 것이냐. 이분은 지금 KPMG와 같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는 뭐 나중에 별도의 어떤 자리를 통해서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이것들을 같이 그 현물투자받는 혼합형 하이브리드 보상권 리츠도 가능할 것이다. 이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법률적인 개정이 필요한데 개정의 그 뒷받침이 필요한데 일단 세금에 대한 혜택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취득세도 그렇고 대토보상 면적에 관해서는 면적 이상으로 좀 그 면적에 관해서는 조금 더 자유로운 운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영업인가 요건의 완화 또는 그 예비 영업인가 변경 영업인가 제도의 어떤 도입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아까 보상채권은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현물투자 대상으로 추가해야 된다는 사항들 그리고 자산을 또 그 보상채권을 위한 자산의 구성 항목을 좀 개정해야 된다는 사항들 역시 대토보상 리츠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둬서 보상채권을 추가한 사항들 그리고 이제 가장 좀 크리티컬한 문제이긴 한데 우리 법상 자본시장 법상 50인 이상의 주주를 모집하려면 증권신고를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대개 지주들이 50인 이상이라고 전제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리츠가 발기 설립을 하다 보니 발기 설립의 경우에는 50인의 제한을 받지 않아서 운영상으로 좀 적절히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한을 피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라든가 금융감독당국의 어떤 사전 검토가 필요한데 쉽게 동의해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좀 현행 법률 내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좀 어려운 주제인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주제 시간인 대토보상 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하여 발표하신 이석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3시 31분입니다. 그래서 3시 40분부터 저희가 종합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